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 수준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는 데이터는 전부 가짜예요.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굳이 한국에 많은 비용을 투입시켜 주둔할 이유가 있냐고 빨리 철수시키라고 주장을 외치는 반면, 또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하며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국방 전문가와 기자들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CNN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듯이 빠른 뉴스 보도로 인해 연이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방 전문 기자 루시입니다. 저는 34살에 미국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최고 방송사 CNN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운도 있었고 제가 태어난 배경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군부대 안에서 보낸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워싱턴 인근의 군부대에서 자라며 매일 아침 울리는 기상 소리를 들으며 아침 구보하는 군인들을 보았고, 저녁이 되면 성조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일상이라서 이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솔직히 어린 시절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부대에서 크고 자라서 당연한 일상이니 모든 나라의 군대가 이 정도 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도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도 정말 자연스러웠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즉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를 키우는 최고의 기관인 학교에 들어가니 솔직히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면 정말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고, 제가 제 스스로 나약하기 싫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4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학교 생활을 이어오면서 제가 진정성 있게 느낀 점은 바로 야전에서 군 생활을 하며 전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졸업 후 6년간의 여군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나 잊지 못한 순간이 있는데요. 2017년 중동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곳에서 미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없었다면 테러의 위험을 매일 받는 일상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근무하던 중 어느 날 군종기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분은 전쟁의 현실과 아픔을 브라운관이나 기사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었죠.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뭔가를 건드렸고,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이후 군종기자에게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며 물어보았습니다. 군종기자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민간인들은 사실 잘 오지 않으니까요. 이런 곳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종기자를 시작하고 싶다면 많이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군생활을 끝 마치고 전역 후 하버드 대학의 군사학 석사과정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기자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CNN 국방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세계 곳곳의 전쟁터의 이야기를 지구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했고,
저도 동의를 하며 더 이상 약소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더 이상 이런 아픔을 치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국방력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할 나라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여군 장교로 근무하며 느꼈지만 미국만큼 막강한 전력을 가진 나라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종기자 생활을 하면서 더욱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전쟁터를 가도 정말 미국이 강대국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은 각 나라마다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 없다면 세계 질서와 평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국의 군사력 증가세가 심상치 않고 계속 대만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기 때문에 정말 초긴장 상태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CNN 뉴욕 지사에서 한국에 관련된 이슈를 회의할 예정이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취임하면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가 필수적으로 거론될 예정인데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 것인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취재하던 동료가 놀라운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인데 돈을 내지 않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추종 세력들은 허구한 날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겠다며 얼음장을 내놓고 있는데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며 각 기자들의 의견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늦은 밤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5년 베테랑 기자 휴버트는 어이가 없다며 책상을 내려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거부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흥분했어요. 국방부 출입기자 맥스 또한 휴버트의 의견에 동의하며 매년 수백억 달러를 들여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거절하다니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로 국토방위를 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국이 안보의 공백을 느끼고 위협을 받아봐야 후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KT도 한마디 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전부 다 들어오고 날이면 날마다 북한에서는 위협을 가하는데 감히 미국에게 주둔비 인상을 거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동북아시아 담당 윌리엄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재 세계 질서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꼭 필요하다면서 절대로 철수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취재를 가서 보고 정리한 자료를 내밀며 설명을 하더니 한국은 다들 알다시피 지리적으로 북한의 바로 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국가라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돌아보면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해도 지구촌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이 어디를 가도 주둔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미군을 다른 지역에 투입시키는 것은 미국의 부담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간 이어져 오며 미국은 많은 지원을 계속했고 병력마저 지원을 하기에는 미국에서도 부담인 게 사실이며 현재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고 아시아 태평양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윌리엄을 항상 존경하는 기자였는데 이런 말을 하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며 그는 덧붙여 계속 말했어요. 지금 세계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가깝게 위치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기하면 중국의 세력이 점점 커지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꼭 한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눈부시게 국방력을 성장시킨 국가로 현무와 천궁 등 미사일 시리즈와 K9 자주포와 K2의 전차 성능은 미국에서 쓰는 미사일과 전차보다 뛰어나다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한국은 이제는 자국에서 전투기 생산까지 가능한 나라로 변했으며 KF-21 차세대 전투기 생산을 완료했고 실전 투입 전이라며 세계 몇 없는 전투기 생산 나라가 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해군 전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해군 현실은 함정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기종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또는 점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술력은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이며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미국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논쟁이 오가며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해진 것이 의문스러웠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국장님은 이런 논쟁을 여기서 할 게 아니라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뒤 한국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바꿔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 국군의 날에는 서울시까지 행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취재하면 정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비 인상이 필요한지 아닐지 판단이 설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기념관에서 취재 계획을 세우며 한국의 군사력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정말 빗나갔어요. 박물관 안에는 온통 오래된 무기들과 미국에서 지원했는 한국전쟁 당시 무기와 전투기를 전시해놨는데 저게 과연 비행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실컷 찾아갔는데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수준을 가진 나라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방위비 인상을 거부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윌리엄 기자한테도 실망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는 무기들의 수준은 제가 어릴 적 유년 시절 군부대에서 보았던 무기들보다 더 초라했어요. 여기 방문한 것은 기자로 쓰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나라에 주한미군이 와서 고호해주고 한국 전쟁 시절 많은 장병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가 방위비 거부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고 오만한 생각을 했던 저에게 실망을 하게 될지는. 다음 날 국군의 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미국 CNN 기자 신분 덕분에 특별 취재진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지정해준 자리로 이동을 했고 저에게는 한국인 통역장교 김민수 중위를 가이드로 붙여줬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행사 일정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의 태권도, 시범단과 의장대의 퍼레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예상대로 잘하긴 했지만 이것으로 한국의 특별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오후에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 오후에 있는 행사가 진짜 특별한 볼거리였죠. 저는 김민수 중위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행사장 옆에 귀빈 관람대로 안내했고 이미 여러 나라의 국방 취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행사가 시작되었고 맨 처음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단에서 헌병기동대가 사이카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웅장했어요. 한국의 군헌병단의 사이카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거든요. 실제로 보니 그들은 자세 하나 틀어짐 없이 날렵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칼각으로 다려진 제복을 입고 있으니 정말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 중위가 설명해줬는데 수도 서울에서 테러 발생 시 초기 대응 부대라며 상황이 발생하면 사이카의 특임대가 탑승해서 제일 먼저 출동하며 서울 같은 대도심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곳에서 기동력이 좋은 꼭 필요한 부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 군대의 미래를 양성하는 각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분열해서 가는데 정말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저의 사관생도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한국도 미국 못지않게 사관생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김민수 중위는 지금부터는 한국의 자랑거리가 나온다며 잘 보라고 했습니다. 저기 뒤에서 미사일이 차량에 실려오는 게 정말 거대했습니다. 한국 독자 생산 미사일이며 현무와 천궁 등 다양한 미사일이 눈에 띄었죠. 특히 현무는 미국의 최신 미사일보다 빠르다며 그 성능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음속보다 5배 빠르며 오차 범위도 3m 이내라고 했어요. 상공에는 한국의 공군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의 헬기들이 즐비했습니다. 헬기 안에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이 타고 있었고 고공 강화 시범도 이뤄졌습니다.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 제 눈앞에 보여지고 있었고 각 나라의 기자단들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의 특전사 부대원들의 고공 강화 시범은 정말 미국 특수부대 못지않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저도 고공 강화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공군 부대에서는 한국의 최신의 전투기 KF-21을 선보이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서는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말로 듣던 대로 한국 블랙이글스 팀의 고개 비행은 세계 정상급이었어요. 공군력도 절대 무시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훈련으로 저런 모습을 자연스레 보여주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와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가 위용을 뽐내며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정말 웅장했어요. 이런 화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데 한국이 이런 모습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 틀렸던 거죠. 국군의 날 행사를 보던 다른 나라 외신 기자들도 깜짝 놀라며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만만하게 보았다가 생각보다 수준 높아서 전부 다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행사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와서 기사를 쓰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런 국방력이라면 한국은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가로 보였고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힘은 정말 무시 못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저를 가이드 해준 김민수 중위의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동북아의 안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나라와 대치 중이라며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이고 미국과의 동맹은 항상 굳건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도 세계에서 따지면 수준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꼭 필요한 동맹국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군장교 출신으로 미국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동맹국이 없으면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대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국방부 출입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기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오늘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